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교에 가고 졸업하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생애주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언제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을지 시기별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아파트 생애주기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처럼 아파트도 나이가 듭니다. 착공하는 시기가 있고 시공하는 시기가 있고 준공하는 시기가 있고 거래가 많이 되는 시기도 있고 안 되는 시기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생애주기에는 경기 침체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론적인 생애주기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과 가격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 우리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아파트가 처음에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전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에는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린 금액을 모든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지되는 시기가 준공 때까지 다가오게 되고요. 통상 입주장이라고 불리는 그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주장을 많이 노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주장의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수요 공급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주장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실수요자들 그리고 투자자들 반반 섞여서 이 아파트의 가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입주장의 매물들 가격이 저렴할 때는 아무래도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매물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락을 겪습니다. 이 하락의 시기에는 대개 전세 만기로 인한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나 4년, 6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공된 날로부터 짝수회가 도래할 때마다 이 전세 만기로 인한 하락이 시현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이런 하락은 적어질 수 있고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하락은 조금 더 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전세 가격을 올려받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더 들여야 할 필요가 없고 팔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고 내 현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 집을 팔아버려서 그 떨어진 전세 보증금을 내주려고 하는 심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짝수년차의 변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아무래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2년 4년 그 이후로는 각 동호수마다 시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적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력이 약한 분들 혹은 중간에 수익 실현해야 하는 분들이 이러한 시기에 단지를 매도하고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세는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변동이 큰 구간을 우리는 신축 구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 10년을 신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가격 변동이 크고 그리고 새 집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축에 산다는 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축에 살면서 인프라도 누리고 입지도 누리고 또 가격 변동도 가장 큰 구간을 누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신축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준신축이라고 불리는 기간으로 갈 건데 10년이 지나고 20년 동안에는 아파트 가격이 되게 정체하는 현상을 좀 겪게 됩니다. 이 가격 변동은 거시경제에 드라마틱한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을 수 있는 구간이 이런 준신축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신축 구간에서는 입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단지도 있고요.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한 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단지도 발생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지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좋은 단지인지 어느 동호수가 조금 더 로얄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구장창 구축 구간입니다. 가격 변동이 그냥 거의 없고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거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축의 가격이 안정이 되고 변동성이 적어 보이는 이유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재건축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재건축이 가능할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신축 분양 가격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도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구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 가능 불가능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 단지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30년에 가까워지면은 건물의 그 가치, 그거는 감가상각이 되어서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입지에 따라서 땅값이 얼마냐, 이게 재건축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축, 준신축, 구축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간으로 나누는 것을 아파트 생애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각각의 시기들마다 중요한 테마가 있으니까 그 테마들에 맞게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저는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장기 추세는 우상향인데, 우상향하는 베이스는 인플레이션이겠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구간에 속하는 단지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이러한 시간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5년, 10년, 30년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축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엄격해지는 시기가 하락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고요. 10년이 도래할 것 같은 곳들을 이제 벌써부터 구축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평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2년, 4년 전세장, 세 번째는 재건축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기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이러한 타이밍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구에는 어마어마한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진행되고 있는 입주 단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봐도 정말 좋은 단지들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2년 전세 도래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단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2021년 9월에 사용승이 났기 때문에 이제 2년이 곧 도래하고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매물이 점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987세대의 전세 매물은 28개, 월세 13개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과거 2년 전의 전세 가격과 현재 전세 가격입니다. 2년 전의 가격은 4억 3천, 4억 5천 이렇게 4억 초중반대를 형성했었는데 현재 보니까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엄청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전세가가 1억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전세가 1억을 내주지 못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울리면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 도래하는 단지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입지 좋은 곳에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격의 흔들림 요인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렇게 9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 재건축 투자는 이 단계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단계별로 또 리스크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축을 매수하실 때에는 내가 사려고 하는 단지가 어느 단계쯤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가격이 가치와 돈, 심리와 시간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가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단지, 이 가격 어떻게 생각해? 라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 생애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 돈으로 얼마의 단지를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생애주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시간 속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고, 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현장에 계신 공인중개사 소장님들과 더 친해지는 것이 어쩌면 본질적으로 가격을 더 조정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께 예쁨을 받아야 가장 좋은 물건들이 나에게 오기 마련이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니터 앞에만 앉아서 영상만 보고 있으면 좋은 매물이 우리에게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말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돈 계산도 해보시고 서치도 해보시고 현장도 가셔서 반드시 그 행동을 여러분의 몸에다가 인생에다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떠먹여줄 것 같으면 다 부자 됐겠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행동하는 사람만 이 시장에 살아남으니까 오늘의 가격을 쟁취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영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